자, 보이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왼쪽에 지금 제가 일부러 편집해 놓은 겁니다. 위시리스트에다가 넣어놓은 거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거는 편집해 놓은 거지 제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예. 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는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아까 이제 그 주식 왜냐면 주식 차트 보시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원래 초보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종목 선택할 때 첫 번째가 유동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변동성.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캔들 차트라고 돼 있는 이런 캔들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은 뭘 보셔야 되냐면 캔들 차트 하단에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디즈니하고 넷플릭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디즈니가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으로는. 더 많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유동성은 디즈니가 지금 더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지금 현재 볼륨으로 보면 여기 볼륨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동일한 시간대도 그렇고 디즈니를 사람들이 더 많이 거래한다고 보시면 돼요. 넷플릭스보다. 거래량이 더 많은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주당으로도 쭉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유동성을 판단하실 때는 이 밑에 거래량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변동성입니다. 넷플릭스하고 지금 디즈니의 유동성을 비교를 방금 했고요. 변동성을 비교한다는 거는 뭐냐면 주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일단 1 단위로 바꾸고 캔들 차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제 양초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캔들 차트 보시는 거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뭐냐면 뭘 보시는 거냐면 캔들 차트에서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선의 제일 밑에가 뭐냐면 그 하루 동안 최저가 어디 가격까지 떨어졌는지가 이 실선의 제일 밑에고요. 실선의 제일 위쪽이 뭐냐면 그 하루 동안 얼마나 가격이 제일 높아졌었는지 최고가입니다. 이게 최저가하고 최고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굵은 걸로 돼 있는 건 뭐냐면 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작가하고 종가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 장을 시작했을 때 어디에서 시작을 했고 장이 종료했을 때 어디에서 종료를 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는 없으세요. 그거보다 우리가 중요한 변동성에서 보셔야 될 건 최저가와 최고가 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크기를 보셔야 돼요. 그게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아까 유동성에서 봤고 이 사람들이 가격을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 계속 가격을 부르면서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변동성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기준으로 보시면 이날은 미쳤네. 이 디즈니인가요? 예. 디즈니 보면 지금 최저는 53달러. 그래프 이 크기를 보시면 안 돼요. 이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93달러, 93.6달러가 최저가였고 이 날짜가 지금 언젠가요?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 날 디즈니가 지금 디즈니 보고 있거든요. 맞죠? 디즈니의 10월 93.6달러였고요. 최고가는 96.7달러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금액만 기억을 하세요. 변동성 판단하실 때는 금액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나 이런 걸로 기억하지 마시고 실제 금액. 그럼 뭐냐면 93.62달러에서 96달러 빼면 대충 3.2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이거는 변동폭이 클 때죠. 클 때가 3.2달러예요. 근데 우리는 변동성을 판단할 때는 평균 값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지 마시고 원래 잠깐 하루만으로 해서 이거 그래프를 길게 표시되는군요. 그나마. 이게 하루 단위로 해서 이제 제일 길게 본 거죠. 길게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평균적인 이 실선의 폭을 보시면 됩니다. 실선. 그러니까 최저가와 최고가의 폭. 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긴 날들은 빼시라는 얘기. 특별하게 긴 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변동이 심했던 거고, 특별하게 긴 날들 빼고 평균적으로 보십니다. 평균적으로 보시면 눈에 주로 띄는 애들이 있죠. 요 정도 길이들입니다. 길이가. 여기가 이 정도 길이 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인 애들을 얼마 금액인지 보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대충 평균이 얘 같아요. 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보면 10월 14일 기준인데 10월 14일을 보면 93.8달러에서 95.1달러. 그러면 변동폭이 한 얼마인가요? 93에서 93, 아니 95에서 93 빼면은 대충 2달러에서 8이니까 한 1.7달러 정도 되나요? 한 1.7달러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균적으로 1.7달러 정도만 매일매일 변동이 1.7달러 정도만 변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1.5, 1.7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을 변동값이라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즈니는 그럼 1.7달러 정도다 하루에. 그럼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얼마 정도 변할까를 보시면 됩니다. 얘는 보기에는 작아 보이죠, 길이가. 그럼 실제로 봅시다. 실제로 작은지. 얘도 봤을 때 이렇게 특별하게 긴 날들을 빼면 어, 평균은 한 요 정도 잡으시면 될 거. 요 정도? 너무 작나? 요 정도 잡죠. 요 정도 평균값으로 보시죠. 9월 23일 걸로 봅시다. 9월 23일 걸로 보면 최저가가 699달러예요. 699달러고 최고가는 712달러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달러가 높아졌기 때문에 금액 사실 이제 그 원래 호가를 할 때 금액도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이 이 주식을 거래할 때 어느 정도로 상한가하고 하한가를 부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 보면 자, 다시 보시죠. 69, 699에 699에서 712 그러면 대충 얼마인가요? 712에서 699 빼면 한 13달러 정도 되나요? 그럼 12달러, 13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넷플릭스는 하루에 12달러에서 13달러를 계속 그 정도 되는 겁니다. 한번 작은 거 보죠. 한 어느 정도인지. 진짜 조금밖에 이제 변동폭이 없는 걸 보면 얘도 한 681달러에서 690달러. 9달러가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변동폭이 하루에 9달러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즈니는 하루에 아까 얘기했처럼 한 1.7달러. 그럼 둘을 비교를 해봤을 때 디즈니는 굉장히 거래량은 많지만 변동폭이 적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디즈니에 투자하는 애들이 의외로 짠돌이나 짠순이다. 뭐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디플릭스는 변동성에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디즈니보다 아무리 못해도 몇 달러인가요? 9달러면 아무리 못해도 7, 8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유동성이 이게 강해도 이미 이 배율 하루에 변동폭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이 넷플릭스가 디즈니보다는 디즈니랑 비교해 했을 때는 디즈니보다는 넷플릭스가 훨씬 더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투자를 해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매일매일 자극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넷플릭스에 투자했지라는 자극을 훨씬 더 자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높다라는 얘기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계속 끄는 거예요. 끌 수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식이 조금 더 선택하시기에 좋다. 변동이 아니라 유동성은 충분히 디즈니가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봤을 땐 좋은데 거래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이걸 선택했다가는 데이 트레이딩 혹시라도 단타를 치고 싶으면 단타도 치기도 애매한 금액이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도 여기서 그러면 지금 9달러 아까 걔 9달러 오른 동안 얘는 9달러 오르려면 얼마가 걸리나요? 87달러에서 뭐 여기 86달러 오르려면 며칠을 기다려야지 그 하루 움직이는 걸 며칠을 기다려야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많이 효율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당연히 우선순위는 유동성이지만 배율로 봤을 때 이게 비슷한 수준이면 당연히 유동성이 높은 걸 골라야 되지만 변동성이 더 높은 넷플릭스가 더 낫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서 물론 다르다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100달러 이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95달러이기 때문에 100달러 이내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싸니까 뭐더 많이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넷플릭스는 753달러이기 때문에 100만 원 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 100만 원 돈 되는 거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투자할 기업을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종목을 선별하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이 수많은 주식들 중에 내가 뭘 투자해야 될지 이거 모든 종목들을 어떻게 이 변동성하고 유동성을 다 판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가 다섯 종목 안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투자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초보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남들이 다 아는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잘 뭐 이상한 정보들이나 이상한 그 버릇을 들이신 분들이 난 남들 모르는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할 거야.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비상장주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 뭐 공모할 때 이제 상장 들어갈 때 뭐 몇십 배를 뭐 뻥튀기 한다. 이런 거 이상한 그런 소스 옛날부터 흔히 얘기하는 우리 소스들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하죠. 소스로 흥하는데 소스로 망한다고. 그런 소스 같은 거 들으려고 자꾸 하시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모르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는 그건 도박이죠 그냥. 랜덤이지 않습니까 랜덤. 그냥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복권을 하는 게 낫죠. 복권이 조금 더 아마 확률이 좋을걸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기업들 모르는 기업을 찾는 건 그래서 그만큼 더 힘든 겁니다. 내가 모르는 데서 어떻게 기업을 찾아요. 아예 관심도 없는 데인데 갑자기 그중에서 누가 뭘 잘하는지를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자가 어려운 거지 남들 다 투자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들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리스크도 없고. 왜냐? 그냥 남들 다 아는 주식에 내가 저 가격에 샀으면 그 가격보다 더 오르면 벌면서 팔고 떨어지면 또 감사하게 사고 그냥 그것만 계속 하시면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인 거고 한국은 그렇게 안 되고요. 한국은 그런 기본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면 한국 시장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좀 내용을 보여 드렸고요.